로펌 머스트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그 대학 졸업반에 가서 그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어느 아는 분 초청으로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앞둔 졸업반 대학 4학년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뭐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의 사장님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조금 정리해 놓은 그런 그 강의였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스러운 얘기도 있곤 하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로는 과정이 결과를 뛰어넘는다.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태도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그 큰 사건을 만든 게 중요하겠죠. 큰 사건을 만든 게. 그러면 우리 보통 저희들은 의뢰인,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이렇게 큰 클라이언트를 만든 건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죠. 저도 이제 원래 제가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하는 대형 로펌에서 한 17년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제 로펌을 만든 지가 지금 한 6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 있을 때는 그냥 대형 로펌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막 왔는데 일단 내가 조그마한 로펌을 차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다 뚫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장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과정이 마케팅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에 저를 좋게 본 어느 큰 기업에 거의 매출을 몇 조 하는 그런 이제 부장님이 저를 좋게 보시고 조 변호사님 자기가 자기 대표님 한번 어레인지 해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얘기하시고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로 자기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매출 몇 조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막 시간 조정하다가 매달 며칠 10시 반까지 오세요. 제가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티타임 한번 가지면서 얘기하십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10시 반이 만약에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치면 자, 제가 이제 되게 설레겠죠. 가서 이제 잘해서 좋은 클라이언트를 따야지. 아침에 이제 밤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오늘 딱 떴는데 시간이 10시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아무리 택시 빨리 타고 가도 40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튀어나가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어젯밤에도 막 새벽까지 뭐 써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알람을 못 들은 거죠. 제 머리가 어땠겠어요? 완전 하얘졌죠. 와, 10시에 깼는데 택시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10시 한 40분, 4, 50분 걸리는데 지금 바로 튀어나가도. 근데 좀 씻어야 되고 택시 잡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11시란 얘기죠.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부장이. 이제 출발하셨어요? 이거 물어보려고. 아마 이런 경험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중요하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막 세수 1분 만에 하고 옷 챙기고 뭐 튀어나가서 택시 그냥 잡았죠. 탁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법무팀장한테는 팀장님 제가 어제 새벽까지 일하다가 정말 제가 실수했네. 제가 최대한 빨리 갈 거 그러니까 이제 법무팀장이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놓고 이제 택시 탄 거예요. 비서님, 저기요.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요. 종로 어디까지 최대한 빨리 좀 가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회의에 지각해서 난차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길이 안 막혀야 될 텐데 한 50대 중반 된 아저씨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내비게이션도 켜고 그다음에 자기 핸드폰도 켜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가 빠른지를 막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시간 지도 검색 이용하면 좀 빠르지 막 가다가 오늘따라 길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쩌죠 손님 저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고 기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골목길로 막 들어갔어요. 앞불사 골목길을 보니까 또 공사 중이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돌리려 그러니까 또 뒤에 또 차가 따라와. 빨리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더 지금 막 엮여버린 거예요. 다시 막 후진을 해가지고 큰 길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 가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래서 기사는 이제 계속 나와서 가다가 앞에 차가 조금만 늦으면 막 클락션 울면서 빨리 좀 가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법무팀장이 다시 문자가 온 겁니다. 지금 어디쯤이신가요?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사는 막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려고 막 하고 신호막 위반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45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4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생쇼를 했는데 45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1시가 다 됐죠. 그러니까 기사가 딱 급브레이크 밟고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그런 거죠. 아이고 어쩌죠. 아 일찍 모셔드렸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택시값이 한 15,000원 나오는데 2만 원 드리면서 아이고 잔돈 됐습니다. 왜냐면 고마운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사장님이 갑자기 외국에서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래가 그 회의하느라고 10시 반부터 회의가 잡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갈 때까지 아직까지 사장님이 회의하고 있었어. 외국과. 휴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11시 한 10분인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회의가 됐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때 보여준 이 택시 기사의 자세예요. 결론적으로 늦었어요. 오히려 4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5분 만에 갔는데 전 제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팁을 줬잖아요. 희한하게도 그로부터 한 몇 달 뒤에 정말 반대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거였느냐. 제가 울산에 급히 가야 될 재판에 가야 될 사건이 있어서 그러면 KTX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KTX 그 서울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빨리 가면 한 5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막 일하다가 택시 타고 가려고 근데 택시가 좀 안 잡혔어. 그러다 보니까 한 47분 남은 거예요. 서울역까지. 제가 탔어요. 타서 기사한테 기사님 제가 지금 KTX를 2시 KTX 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슬아슬합니다. 좀 빨리 좀 가주세요. 딱 그랬죠?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좀 나오셨어야죠.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좀 일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기는 가는데 뭐 막히면 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쭉 갔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노란 불이 있으면 싹 지나갈 수도 있는데 딱 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좀 밟아주세요. 그랬더니 뭐 딱지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뒤에서 막 속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여유있게 막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길이 잘 뚫렸어요. 그래서 열차 출발하기 한 4분 전에 딱 서울역에 닿은 거예요. 뛰어가면 저 되거든요. 시간 됐네요.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화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첫 번째는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았어요. 두 번째는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서는 완전히 감정이 상해버린 거죠. 때로는 과정의 결과를 뛰어넘는다. 이게 재밌는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 양반이 책을 안 쓰던데 말콤 글래드웰 한때 말콤 글래드웰 책들이 유명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웃라이어 라는 책을 많이 아실 것이고 오히려 그 양반 책 중에 재밌는 게 블링크란 책이 있어요. 블링크란 책이 보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딱 봤을 때 한 1초 2초 만에 느끼는 그게 더 정확해. 뭐 이런 그게 블링크란 책인데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어떤 직관력, 인사이트를 길러주는 좋은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되게 많이 제기를 해요. 우리 가족이 의료 사고를 당했다. 그럼 당연히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큰 병원마다 이 개별 의사들이 진료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그러면 보험에는 계리사, 계리사란 직업이 있어요. 계리사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이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나 모르겠다.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면 월드컵에서 4강 안에 들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할인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다 그 보험 들어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세일을 한다. 그럼 그거는 이제 보험 사고인 거예요. 보험 사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이 과연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그 4강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서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계리사예요. 자, 그러면 그 블링크란 책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런 개별 의사들이 소송을 당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계리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소송당할 확률이 80%다. 이 사람은 20%다.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리사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아산병원이다, 삼성병원이다, 의사들이 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과연 소송을 당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뭐 다들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멀쩡한데 근데 이 계리사는 정말 귀신같이 그 확률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도 않는데요. 그 사람은 딱 그것만 한답니다. 그 병원에서 의뢰를 받으면 그 병원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각 의사별로 진료하는 모습들을 CCTV를 찍어서 하루 분량은 다 달라.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각 의사별로 CCTV를 빨리 쫙 돌리면서 이 의사 소송당할 확률 80%, 이 의사 20%, 이 의사 40%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 도대체 뭘 보는 걸까? 아니, 뭘 보고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이 보는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환자랑 소통을 하는가. 딱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료적인 과실이 있어서 환자가 열받는 건데, 열받고 소송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스킬, 의료 기술 이런 게 중요하지 얼마나 친절하냐 그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계리사는 아주 본질을 딱 건드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머니가 갑자기 뭐 어느 순간부터 좀 되게 표정이 안 좋으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니한테 걱정시킬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2달 전부터 얘기가 막 계속 막 뭐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이렇게 찜찜하다. 그래서 내가 좀 어디 물어봤더니 이게 혹 같으면 암일 수도 있다고. 아이고 진작 얘기하셨어야지. 이제 아들이 놀란 거지. 그래서 아들이 엄마 당장 병원 가보자. 그래서 이제 뭐 종합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뭐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 일단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사진 같은 거 그날 찍어서 그날 결과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 모시고 이제 막 사진 여기저기 찍으러 막 다니고 있어. 엄마는 걱정하는 거지. 아이고, 이거 내가 막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이고, 그런, 별일 아닐 겁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속으로는 걱정이 되지. 자, 그 오후에 이제 사진이 나왔어요. 의사한테 딱 갔어. 의사가 사진을 쭉 봐요. 좀 더 봐야 되겠네. 그래, 한번 좀 지켜봅시다. 2주 뒤에 한번 오세요. 제가 약은 하나 드릴 테니까. 근데 옆에서 엄마가 막 치는 거지, 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지. 아들이 이제, 선생님, 저기, 혹시 여기 이게 뭐가 잡히는 건 이건 혹시 그 뭐, 위암일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위암요? 아니, 제가 그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뭐, 요게 잡히는 건 몇 개가 되면, 뭐, 위암 2기일 수도 있고, 뭐, 그때 이런 약을 써야 되고,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에게 가보세요. 깨갱. 되게 싸늘하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깨갱.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의사한테 갈 때마다 의사는 되게 그냥 뭐 권위적이고 별 얘기도 안 해줘요. 그렇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러다가 결국 어머니가 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 그럼 아들 눈 뒤집히겠죠. 너 이씨. 그러면 이제 병원 앞에서 피켓팅 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막 쳐서 선생님 저기 혹시 어머니 이게 잡히면 암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환자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암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만에 하나 암이라 하더라도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저희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드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10초 걸리거든요. 그리고 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해요, 의사가.
그러면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안 좋게 됐다 하더라도 가족이 느끼는 감정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최선의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환자가 사망을 해도 그 과정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직장에서 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결과로 시험을 보려고 할 거란 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결과를 내야지. 좋은 기획서를 써서 아니면 좋은 걸 해서 뭐 D를 따야지.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진짜 말 그대로 회사 초짜잖아요.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결국 과정으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가장 결과를 중요시하는 의사라는 그 직역에서조차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더 중요한 의사들도 그러할진데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애티튜드, 노력, 예의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중앙일보의 의료 전문 기자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를 재밌게 들었다면서 자기도 뭔가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종합병원에서 제일 험한 과 중에 하나가 흉부외과래요. 흉부외과는 결국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심장 정지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다가 악화되면 다 흉부외과로 트랜스퍼가 되고 그리고 흉부외과에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부외과에서는 정말 환자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요즘 얘기 들어보면 의대생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흉부외과. 제일 선호하는 데가 무슨 안과,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고 피부과. 그래서 우리 서울의 큰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 치고 소송 안 당해본 사람이 없대요. 다 험한 꼴을 당한다는 얘기지. 막 죽어나가니까 환자들이.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은 소송을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고 항상 존경받는데요, 환자들에게. 근데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런 거래요. 보통 이제 환자가 뭐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가 이제 거의 막 힘들어서 거의 막판까지 가게 되면 맥박도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심폐소생술 그 CPR을 하거든요. 우리 뭐 몇 줄 그래 하는 게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이제 그 단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이 할머니 그동안 악화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어요. 심폐소생술이. 딱 그런 상황일 때 보통의 외과 과장들, 흉부외과 과장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내려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할머니는 가망이 없으니까. 근데 의사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우리 할머니인데 막 이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와서 막 이렇게 CPR 하다가 결국은 사망하셨는데요. 이리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주치의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흉부외과 과장님은 그런 환자, 특히 이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일수록 직접 내려온대요. 직접 CPR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한 10분, 20분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땀이 막 나고 막 이러는데 옆에 가족들이 아이고 어머니, 할머니 막 이렇게 하다가 10분, 20분 해도 이게 반응이 없으면 이제 약간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아이고 선생님 뭐 안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좀 더 30분 추가 10분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 추가 10분을 더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최선의 케어를 받았구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아는 거지. 결과를 알지만 그런 나쁜 결과일수록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더 다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사버리는 거예요. 되게 영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짜이기 때문에 그 태권도로 치면 하얀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오히려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과 배우려는 모습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고 좀 쉽게요. 기복 없음의 중요성. 기복이 뭔가요? 기자가 일어설 기자고 복자가 이렇게 우리 복지부동한다 엎드리다는 거예요. 기복은 이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업무를 할 때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되게 잘해. 어떤 일은 영 개판이야.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봤을 때 일을 한 5개를 줬는데 5개를 일률적으로 좀 못하는 그런 직원이 있고, 하나는 되게 잘하고 하나는 되게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있고, 어느 직원을 그나마 점수를 좀 더 줄까요? 얼핏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좀 잘하는 거 몇 개 있는 그 직원을 점수를 좋게 줄 것 같죠. 그런데 일반 직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일반 직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얘가 요 정도 범위에서 노는구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은 지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이만큼 잘했다가, 어떤 일은 확 떨어졌다가, 이런 걸 보여주면 매번 상사는 긴장하게 돼요. 이번엔 잘했냐 못했냐.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지. 상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 선배들이 저한테 지적한 것. 조 변호사, 니는 일을 할 때 네가 재밌어 하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은 되게 잘해. 결과가 되게 좋아. 근데 좀 복잡하고 네가 하기 싫은 일, 특히 저는 뭐 숫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좀 싫어했었거든요. 그럼 확 떨어져요, 퍼포먼스가. 이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 차라리 약간 일관되게 못하면 그 차이를, 갭을 메울 수 있겠다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이런 기복이 심한 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좀 내 흥미를 돋우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보다 이게 좀 뭔가 흥미가 없어. 오히려 그런 일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윗사람이 볼 때, 쟤는 그래도 기본으로 이 정도는 친다. 근데 이건 내가 잘 재미없으니까 내가 특출한 몇 개는 내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면 윗사람들 헷갈려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그 일관성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거. 그게 좋지. 이거는 결코 윗사람들이 바라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었다 할게요.